여러분은 금요일에 주말에 요즘 뭐 보세요? 저는 요즘에 남편이랑 우리들의 블루스 주말 드라마 보고요. 어린이 만화 보는데 아주 기초적인 영어가 나오지만 중간중간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어린이 교육 만화 피터캣을 보고 있어요. 되게 인생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만화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을 이미 살았잖아요. 저는 살아서 알게 된 그런 교훈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저희 남편이랑 캐릭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그렸나, 요즘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아는 사람이 그렸나 봐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한 캐릭터가 나와서 되게 몰입해서 그 교육용 영어 만화를 보고 있어요. 피터캣이라고. 이게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는 건데 아마존 보는 분들은 꼭 보세요. 특히 이제 아이들 교육으로 볼 그런 만화 영화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만화도 귀엽고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노래도 귀엽고, 저는 만화를 가끔 일부러 저의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 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만화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헐리우드 배우인데 그 친구가 더 빅쇼라는 미국 쇼의 둘째 딸 역할이었어요. 그 더 빅쇼라는 쇼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아역을 알게 됐어요. 그게 미국 가족 시트콤 같은 거거든요. 되게 어린 나이에 출연을 했는데 한 뭐 9살, 뭐 8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고 너무 그 캐릭터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를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친구가 피터 캣이라는 그 만화의 다람쥐 캐릭터에 더빙을 했다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그 친구의 팬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도 출연진이 워낙 화려해서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다 해서, 또 이제 제가 한지민 배우의 팬이라서 관심을 갖게 돼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내용이. 극 중에서 이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실제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랑 이 작가의 가치관이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사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 한지민의 남자친구가 그 언니를 보고 약간 흠칫 놀라서 약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제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장애인,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을 본 적이 없고 사람들 봤을 때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나는 그걸 잘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놀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남편에게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캐나다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너무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알던 사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이미 너무 숙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잘 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너무 많이 관찰을 하고 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접하거나 배우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중증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평소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알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는 그 피터캣에서도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가진 친구가 나오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휠체어를 가진 친구가 나오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어떻게 동화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만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노희경 작가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제의식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랑 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보면서 무릎을 탁 쳤죠. 네,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이 났고요. 엊그제 마지막 회를 봤어요.
굉장히 몰입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김혜자 배우가 너무 연기를 너무 진짜처럼 하시니까 이 슬픔을 일부러 피하려고 집중해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슬픈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부모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부모도 알지 못했던 거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그냥 진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부모가 그 상황과 그 현실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 행동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부분이 되게 많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나도 내가 한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진짜 미쳤었나 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듯이 부모도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었고, 그게 자식에게 큰 상처 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충격적인데,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혼란과 그 아픔은,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도 나도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과 어떤 자신이 처한 그런 입장에 내몰려서 그냥 했던, 사람이 이렇게 쥐구멍에 이렇게 쥐를 몰면은 쥐가 확 대든대잖아요. 자기가 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몰려서 했던 섣부른 판단들과 행동들에 대한 회환과 그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미안하다는 사과로서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 입장들에 대해서 되게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를 되게 잘 그려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아들 입장으로서도 너무나 그거는 그렇게 사무친 일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또 부모로서의 그게 또 그 각자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부모도 그때는 그냥 20대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식을 낳고 20대면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곧 40이 되는데 되게 그렇게 어른이 된 그런 성숙함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를 봐도.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런 성숙함이 한참 모자른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혜자가 그 중학생 아이들을 뒀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자신의 판단과 미성숙한 자신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굉장히 슬픈 모자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에피소드와 이제 저희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첫 번째 그 한수 이야기. 제가 해외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해가 갔었던 것 같은데, 기러기 가족들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고 한수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갈등도 너무 이해가 가고,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그 관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수 은희 스토리가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몰입이 되고 너무 공감이 가고 그 스토리가 가장 좋았어요. 첫 번째 그 에피소드였던 한수은이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그 김혜자 스토리가 가장 마음이 공감이 갔던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 재밌게 봤고, 여러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